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CSI 요원이 되겠다고 제가 자원을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전부 다 남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초로 거기 투입이 된 거잖아요. 네.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예. 안녕하세요. 모두의 탐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MC 유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촬영하는 영건영입니다. 네, 잠 깨세요. 좋습니다. 교수님, 탐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생각나세요? 뭐 셜록 홈즈 아니면 명탐정 코난? 에이, 땡. 바로 이 돋보기죠. 제 눈 돋보기예요? 크게 보이시나요? 틀렸네. 과거에는 이렇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지문을 채취하고 발자취를 따라서 사건을 해결했다면 요즘에는 CSI가 다 해결해주잖아요. 대세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CSI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 사건을 전담했던 여성 CSI 요원이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김희숙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경찰청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김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격하게 활용해야 돼. 네. 교수님,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CSI가 네. 뭐예요, 교수님? CSI는 그냥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 그래서 범죄 현장 수사예요. 그래서 과학 수사는 이제 총칭이고 네. CSI는 그냥 현장 수사인 거죠. 네, 사건 현장에 가서 현장을 수사하는 현장 수사. 과학 네. 수사가 큰 범위에 큰 있고 범위라면 CSI가 거기 이렇게 일부분인 작은 거죠. 범위예요. 네네. 일단 CSI 요원들은 그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정보, 뭐 증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을 채취하고 또 현장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증거물을 감정을 해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처럼 이제 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CSI 요원분들이 하는 일이 좀 이렇게 각자 전담 분야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 분야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제일 CSI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세요? 저는 정말 잘 모르기 네. 때문에 그 드라마 속에서 음. 보면은 뭔가 사건 발생이 막 됐어요. 그러면 딱 그 하얀색 네,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입고서 크림가드. 나타나시는 분들 네, 그런 크림가드. 분들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오면 이 사람들이 막 붓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지문도 있고, 뭐 족적, 뭐 유전자, 혈흔, 네. 뭐 CCTV 영상 분석, 과학 수사 분야는 되게 많아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느 분야를 전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CSI 요원들은 모든 네.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어느 한 부분만 알면 되는 게 전체적으로? 아니고, 예.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더 이제 파고들죠. 저는 지문 쪽. 지문 쪽. 지문 쪽 네네, 유명하시죠. 네네. 그러면 이건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좋은 것만 보면 좋지만 네. 이게 사건이라는 게 약간 잔인하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그런 현장이 좀 많아서 많죠. 위험하기도 했을 텐데 네. 여성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 하다 보니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CSI 요원이 되겠다고 제가 자원을 했을 때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여리여리하셔가지고. 그 참혹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또 그 현장에 가면 부패된 시신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뭐 세균 감염도 될 수 있고, 네.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뭐 만류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이 그 업무에 또 투입이 되면 훨씬 섬세하니까 네. 잘할 잘 거라고 되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CSI 업무를 하기 전에는 지문감정 업무를 했었는데, 지문감정을 업무를 하다 보니 내가 현장에서 이 지문을 채취를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할 수 있겠다. 놓치는 지문 없이, 그런 또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성 최초 CSI 요원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네, 많죠. 오. 네, 그때는 이제 서울경찰청 현장 감식팀 그러면 아주 유명했어요, 전국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주로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방에서도 사건들은 늘 있어 왔지만 서울청 현장 감식팀에서 해결한 사건들도 많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알아줬었죠. 정예화된 요원들이다.
있다 이렇게. 그런데 전부 다 남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초로 거기 투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들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남성들만 한 걸로. 네,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 편견을 깨고 그 업무에 몰입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예. 뭐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런 편견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는데 잘할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또 자신 있게, 예, 당당하게 그 업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네. 아, 여성도 참 잘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혼자였고, 나중에 또 이제 한 사람 더 추가돼서 이렇게 투입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여성 경찰관들이 굉장히 이쪽에 매력을 느껴서 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각 대학교에서 과학수사 대학원도 있고 많이 그러니까 생겼죠. 예. 거기서 또 열심히 훈련받은 또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자녀 나이 때 후배들도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교수님 보고 제가 교수님을 모델로 해갖고 네. 이걸 들어왔어야 하는 후배들 많아요? 네, 있죠. 많죠. 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신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또 막 이렇게 강의 많이 교육도, 했어요. 예, 예. 강의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순경 2명이 저한테 온 거예요. 음. 아, 교수님, 저도 이 업무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쫙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과학수사의 실사 요원이 돼서 아, 잘하고 있어요. 아유, 저한테 너무 잘 고마워하죠. 이끌으셨네요, 네, 후배들을. 네. 그러면 혹시 이 길을 걸으신 지는 어느 정도로 되셨는지 40년 퇴직할 때까지 과학수사만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37살이거든요. 아, 네. 와, 근데 지금 40년을 네, 하셨다고 네. 하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네. 와, 대단하세요. 과학수사의 역사죠.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 교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오늘 교수님이 자료를 되게 많이 가져오셨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잔인한 장면도 있고 현장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이 이제 구두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양해를 해주시고 교수님이 네. 체계적으로 강의를 뭐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듣는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과학수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과학수사 하면 또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과학도 나올 거고 네. 또 지문 감식, 지문 감정에 대한 얘기도 이제 주로 나올 건데 과학수사는 우리 이제 그 CSI 요원들이 사건 현장에 가서 사건 현장은 사실은 다 박살이 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증거물들도 전부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로 곳곳에 숨어 있고 뭐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CSI 요원들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증거물들을 탐색을 하고 예,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잘 채취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현장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물의 보물 창고다. 네, 아,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를 하거든요. 보고라고 네. 얘기하죠. 예, 네. 증거물을 보고라고 네. 하죠.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아주 치밀하게 서치해서 증거물을 채취하고 분석하고 감정해서 사건의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수사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망가졌네. 여기는 지금 임대 아파트예요. 예. 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19에. 저는 장기를 기증한 사람입니다. 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이 전화만 딱 하고 끄는 거예요. 네. 자,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은 왜 장기 기증을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그쵸. 얘 누구 아픈 사람 그런 도와주는 거죠. 건데. 장기 기증. 주로 우리가 장기 기증 한다는 것은 사망하고 연관이 되죠, 사망이. 그래서 이게 예사 전화가 아닌데 그래서 소방 쪽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네. 예, 위치 추적을 해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그 현장입니다. 아유. 여기가 부엌이고요. 네. 부엌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 안쪽이 안방인데 침대 위에는 여성이 사망해 있고요. 예, 위에.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고 네. 밑에는 남성이 피를 네. 흘리고 예. 예,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지금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네요. 주로 교수님. 이제 예. 얼굴이 가려져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면식범. 그래서 면식이죠. 네네네. 예, 범죄심리 대부분 그렇게 이제 얼굴을 얘기하잖아요. 가리는 거는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가 작용해서 얼굴을 가려놓는데 얼굴이 가려져 있는 그 옆에 좀 뭔가가 있어요. 동그랗게 저게, 뭐가 있네, 네, 그게. 커터 칼입니다. 아, 커터 저게 칼. 범행 네네, 도구구나. 네네, 범행 도구인 아이고, 거죠. 무서워라.
그런데 저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용이 아니고 네. 공업용 커터칼이에요. 큰 굉장히 거네요. 단단한 그죠? 거예요. 큰 거예요. 예, 네. 강하고. 네. 그런데 날이 없죠. 네. 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건 현장을 보시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남성이 여성을 죽이고 네. 자살하지 않았나 예, 볼 그렇게 수 이제 있고, 생각이 네, 처음 그럴 되잖아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범인도 현장에 있고 피해자도 현장에 있으니 음. 저 범행 도구의 날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저 날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네네. 예, 제 예. 3자에도 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이 날을 찾기 위해서. 아, 날 찾으시려고요? 네. 남성이 자기 부인을 살해를 하고 자기가 자결을 한 거라면 현장에 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남성의 시신을 먼저 검시를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매우 그쪽으로 집중해서 하는데 목 부분 있죠. 우리 네. 목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한 건데 네. 목 부분에 뭔가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쭉 안에. 꺼내 보니 네. 칼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칼날이 나와 있네. 아, 참 다행이다. 그러면은 네. 확실히 남편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이 한 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아, 저 칼날이 결정적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아, 남성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을 했겠다 추정이 되는데 네, 네. 정말 우리는 가서 그게 맞는지를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네, 거기서 네. 뭔가 어긋나거나 말이 안 맞으면 이 수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우 다행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해를 하면서 부러졌다고 볼 수가 네네 있는 그렇죠. 거죠. 힘껏 현재 했으니까 상황까지는요. 그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과학수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네. 정말 저 칼날이 그 칼자루 있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맞는 건지를 봐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절단면. 절단면을 봐야 봐야죠.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종이를 찢어도 두 개 붙이면 찢어진 울퉁불퉁한 부분이 이렇게 맞아져야지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절단면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뭔가 반듯해요. 그쵸? 칼자루는 오. 사선인데 네. 그래요? 예, 안 맞네. 목에서 나오는 부분 네. 끝부분은 예, 일자형으로 똑바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겠죠. 네. 안 맞아요. 네, 안 예, 맞네요. 저 안 오른쪽이 맞아요. 아니고 예, 왼쪽 부분인 거죠. 그쵸?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현장에는 우리가 처음에 현장에서 바라봤던 그 생각이 맞으려면 이 현장에는 칼자루 한 개하고 날 한 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감식을 다시 치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엎어져서 사망했던 그 바닥에서 예, 칼날이 하나가 또 발견이 됐어요. 아, 또 나온 거예요? 네. 칼날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전부 다 서치하고 이렇게 전부 다 뒤집어 엎었는데도 이 칼자루 하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가 애초에 추정을 했던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고 남편이 자살한 그 사건이 약간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제3자의 범인이 저 칼자루를 들고 도망을 갔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러진 칼날 하나 안 네, 맞으시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윗분들한테 전 보고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보고를 했는데 현장상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쳐 있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을 살해한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형사팀에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5명 정도의 팀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팀원 한 명이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저 칼자루를 한번 해체해 보면 어떨까요? 칼자루를 해체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면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칼자루 하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칼자루를 해체를 좀 해보자. 그래 참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 한번 해체해 보자. 그래서 저 나사를 전부 다 돌려가지고 네. 하나하나 이제 풀었어요. 네. 뚜껑을 이거 벗겨내고 네. 그 다음에 날을 봤는데 네. 날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 두 개가 어머. 겹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기하다.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할 계획을 세웠을 때 예. 날을 2개 넣고 네.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네네 이 같으니까. 범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웬일이야. 그런데 이제 피가 약간 점성이 있다 보니 달라붙어가지고 안 우리가 보였었던 거군요. 케이스를 벗겼을 때도 얼른 눈에 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삐떡이 주면 되게 붙어버린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야, 이렇게 참. 틀어보니 저렇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은 이제 정리가 됐죠. 네, 이제 뭐가 답 맞춰졌나요? 나왔다. 칼날이 양쪽 다 맞았네. 네. 두 개가 다. 퍼즐이 맞춰졌죠. 어. 퍼즐이. 퍼즐. 그래서
우리가 사건 현장에 가서 네. 그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모든 증거물들을 A라는 어떤 사람의 범인에 맞게 탁탁탁 포즈를 맞추듯이 그 맞춰가는 거, 그게 과학수사예요. 아. 네네. 그게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죠. A라는 범인이 있으면 그 모든 사건, 모든 정황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과학수사는 저런 모든 증거물들이 저렇게 포즈를 맞추듯이 쫙 맞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 칼날 2개가 이 현장을 다 말을 해주는 그런 거네요. 거죠. 아, 네네. 참 네. 사건 현장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증거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피 한 방울이 저렇게 부러진 칼날이 흩어져 있는 병 조각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범인은 현장에 있고 아니면 범인은 현장을 떠났고 뭐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 참 예. 저 정확하다. 그러면 CSI 요원들은 저런 증거물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채취를 그렇지는 해야 하나요? 않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는 네네네.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절도 사건 같은 경우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시간이 11시간. 11시간. 진짜 오래 하시네요. 그 11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요. 네. 밥도 못 먹고요. 계속 서서. 뭐 현장에 물건을 쓰면 안 되니까 뭐 소파에 그쵸, 그쵸. 앉는다거나 예, 예, 그냥 예. 앉으면 그냥 쭈그르고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야, 서서 그런 식으로. 증거물 탐색하고 뭐 이렇게. 네. 천만 많잖네요. 네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하얀색 비닐봉지 같은 거 그 머리? 보셨구나. 네, 이렇게 쓰고서 들어가셔서 네네 검사를 크림가드.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 하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남성들은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지퍼가 네.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네. 네, 여성들은 그래서 저는 아유, 어떡해.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딱 생리 영상이 멈춰져요. 왜냐면 막 몇 시간 동안 10시간 넘게 참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그게 몸이 반응을 아, 하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네네, 바뀐다. 나중에 바뀌었어요. 만약에 네.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신발 커버 같은 거는 전부 새로 예, 장갑 같은 세팅. 거. 예, 예. 근데 현장에 이탈할 리가 없어요. 아. 예, 할 수가 없어요. 끝을 봐야 되니까. 현장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탐정이라고 들어봤어? 맞아.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한국에도 있어. 인증받은 합법 탐정. 경찰, 변호사들에게 의뢰하려면 먼저 필요한 건 증거 수집. 그럼 어떡해?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걸 포기해? 아니, 의뢰해야지. 탐정한테.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전문가만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탐정 플랫폼 모두의 탐정.